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미 6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일괄 타결했습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까지 중미 6개 나라와 동시 협정을 맺은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용환 장관은 오늘 니카라과에서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중미 양측은 수출입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9월 말 기준 보유한 미 국채는 1조 1,600억 달러로 전월보다 281억 달러 줄었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미 국채를 가진 일본 역시 9월 말 기준 미 국채는 1조 1,400억 달러로 전월보다 76억 달러 줄어 2개월 연속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규명 차원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하는 면세점 입찰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정대로 연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에도 국제선에는 유류 할증료가 안 붙지만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2배가 오릅니다. 항공업계는 이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150센트 미만이어서 다음 달에도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붙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더 낮은 국내선은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부과하던 유류 할증료 1,100원이 다음 달부터는 2,200원으로 2배 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지금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1시간 늦게 열리고 또 1시간 늦게 닫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장, 내일장도 1시간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를 오늘 하루 종일 보신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휴장 아니냐라고요. 그 정도로 움직임이 둔하고 거래량도 없는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것이 어제 강하진 않지만 상승이 나와주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아직도 변동성 때문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인지 참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장 속에서 방향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지수 거의 상승폭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빨간불을 밝혀주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1981.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 정도 상승한 2포인트 정도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가는 1976.3포인트로 하락한 채 출발을 했고요. 최고치는 현재 가격입니다. 1981포인트, 82포인트에 가까워진 현재 모습이 최고치고요. 최저는 1968포인트까지 오전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요.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352억 원 순매수, 기관은 691억 원 매도인데 연기금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181억 원 사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까지는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꾼 모습이고 13거래 연속 매수하던 기관이 오늘은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을 변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약복 합권인데 정말 소폭 하락했습니다. 0.24포인트 하락한 627.5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는 코스닥 소폭 상승한 629포인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시가가 고가로 보시면 됩니다. 저가는 624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627포인트 지금이 고가에 근접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개인만이 사고 있는 좀 외로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342억 원 정도 개인만이 순매수. 기관은 소폭입니다. 5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팝니다. 232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수급 상황이 정반대인 모습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인은 과연 오늘 어떤 한 줄 투자 전략을 던져줬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조정 무서워할 필요 없다. 변동성만 있을 뿐이라고 매수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수능 언어 영역만큼 어려운 증시 거래량 소강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언어 영역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데 조금 평소보다 어려운 수준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수능날 호박녀처럼 5일선에 쩍 달라붙은 양시장이다라고도 센스 있게 남겨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지수 보지 말고 좋은 기업을 압축할 때라고 남겨주셨네요.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 하지만 지수 조정 시 좋은 기업 선택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코멘트 남겨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잠자는 지수, 기지개 켜는 종목. 지수는 좀 잠자고 있는 듯한 좀 움직임이 덜한 모습인데 기지개 켜는 종목들은 보인다라고 좀 종목별 장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수급 공백에 따른 약세장, 저평가, 가치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인의 한 줄 전략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 줄 전략 남겨주셨는데 잠자는 지수 기지개 켜는 종목이라고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목별로 좀 기지개 켜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오전부터 이어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1980선을 넘어서는 강세 기조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위축 국면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흐름들인데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한 170억 정도 매수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지금 이 선물까지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 안 판다는 시각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어떤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2포인트 상승한 거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도 여전히 미국의 중심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달러와 강세까지 이어지는 기조들 그와 함께 반대로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크게 어떤 기대하기는 아직은 힘들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한 7원대 상승해서 1170원대 이상 쪽으로 강하게 자리를 잡는 상황인 만큼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뿐 일단 소폭 매수만 나오는 정도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기는 좀 이르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플레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은 기회가 되게 되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기도 힘들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수급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정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떤 빠르게 움직이거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하기는 좀 이르다는 관점 쪽으로 즉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올라가기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쪽도 아직은 의문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한 1950선에서 70선 이 부분에 대한 바닥 다지기의 흐름들 즉 시간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면서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지지가 확실히 되고 있느냐라는 쪽으로만 확인했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좀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에너지 보강 국면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쪽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용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변화가 좀 더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이슈 중심으로는 종목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장세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차원에서 아직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확실하지 않은 흐름 쪽에서 매매를 강하게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는 짧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의 매매 흐름들을 계속 붙여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들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어지는 전략을 짜가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계속 압축을 해서 어떤 실적 중심과 배당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어떤 시장의 변화를 다음을 기대하는 전략들이 낫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는 지수의 바닥을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지개 켜는 종목들을 좀 짧게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혹여나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신 게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 화학, 유통주 꼽아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 마감 전략과 함께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선별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부터 거의 업종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측면들은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로 압축을 시켰던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화학 쪽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글로벌 연말 쇼핑 시즌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어떤 단기적인 시즌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쪽으로 언급을 좀 더 드리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수 심리가 완전하게 보강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테마의 움직임 관점 같은 쪽으로 연장해서 보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관심주 쪽으로는 KG 이니시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전자지불 결제 관련된 국내에서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 종속회사로 KG 모빌리언스, KG 로지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자결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특히 지난주에 광군제 매출이 하루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를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이제 역직구와 같은 온라인 쇼핑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또 올엣이라고 하는 시장 점유율 4%를 보이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 여기다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중기적인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KG 로지스라고 하는 운송업 쪽에 적자 폭이 상반기 이후부터 매분기 좀 개선되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특히 쿠팡이나 예스24 같은 대형 화주를 유치를 해서 물동량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 성수기 4, 4분기에 대한 연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적 기대감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280억대로 2014년대 수준까지도 돌아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400억대 부분까지 나오는데 아직 어떤 과거에 생각했을 때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어떤 많이 좀 부담을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봤을 때 우리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들 성수기 시즌을 맞은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목표가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300원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수권 현재가고요. 목표가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11,300원으로 주셨습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수익률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또 수익률이 어떤 종목들이 높아지는지 매일 변동되는 모습들을 들이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그리고 수익률 탑3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탑3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우리은행으로 3.4%. 우리은행 최근에 민영화 이슈 이후에 조금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도 3% 이상의 수익률 구간으로 3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윤철환 대리 한샘으로 6.2% 수익률입니다. 1위도 역시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8.8% 수익인데 윤철환 대리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지금 저 두 종목을 담아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탑3 확인하셨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서 종목 소개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으로 가보죠. 이성홍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전에 저희가 대리님의 그간의 포트 상황을 확인해 보고 와서 AS도 받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한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미도달인데 지금 AS는 오늘 해주실 것 같고요.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좀 마이너스가 큽니다. 23%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신 뒤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대가 오지 않아서 지금 매수가 미도달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JC케미칼 한섬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주가의 변동폭이 적은 상황에서 일단 매수 가격까지 도달이 되지 않아서 일단 편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 밴드를 수정하기보다는 일단은 매수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편입을 하는 걸로 일단 전략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다가 일단 힐러리 후보와 그 트럼프 후보의 경쟁 구도 안에서 일단 친환경 관련주로 묶이면서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 1차적인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추이가 조정이 나왔다가 재반등이 국면을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에서는 큰 훼손이 없었는데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순이익 단에서 예상치보다 크게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개파락이 나타났고요. 일단 그런 점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약간 부진한 측면에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엿볼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의 이 사업 자체의 시장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010년에 23개였던 바이오 디젤 업체가 7개로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의무 혼합 비율이라고 해서 바이오 디젤을 벙커 시유에 혼합을 하는 그게 2%에서 2.5%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시장은 성장은 하게 되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 국경제 관련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그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들은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해도 주가가 부진한 측면이 사실인 게 사실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과매도 구간이 낮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회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6,600원에 도달을 하면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서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C케미칼까지 포트에서 제외가 되면 이제 한 종목을 담아야지 포트가 다시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실 겁니까?
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 국영제 관련주들이 먼저 반등이 네네네.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틀 전부터 다시금 기술주가 미국 시장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IT 장비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상황입니다. 좀 좋아요. 예. 예, 일단 약간은 바뀐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미국 국채 흐름이라든지 한국 국채 반응이나 네. 달러 강세가 시장에 좀 신경 쓰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뭐 IT 장비주 한 번 더 접근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예스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여론 제어와 진공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디스플레이 장비랑 반도체 장비는 각각 20%로 유사한 비중을 유지했지만 2016년부터는 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이 약 48%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로부터 첫 수주는 중국 쪽 수주부터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단순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중국 쪽으로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가 주로 공급하는 주 제품의 장비가 오토클레이브 장비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LCD 쪽에 사용이 되다가 모바일 아몰레드 쪽으로 확대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정상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서 열과 압력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통상적으로 또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56%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2017년부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또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대리님, 시간 관계상 지금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한번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밴드로 지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2만 9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해보셨습니다. 잠시 뒤 2부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강달러와 저유가 시대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할 건데요. 트럼프 100일 행동계획과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과 함께 생명보험주 집중 분석해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